오늘 이제 좀 해볼 내용은 뭐냐면은 시계열 분석에 대해서 좀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분석. 시계열도 어쨌든 실무에서 워크위크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시간에 따른 우리 설비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까지 계속 보존이 되느냐. 특히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제품을 주기적으로 어떤 특정 장비의 제품을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서 우리가 이 공정을 운영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제품에 다운되는 주기 같은 것들을 파악하거나 그런 것들을 뭐 이제 우리가 예지 보존을 하겠다. 그 주기를 파악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이제 시계열 분석 모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우리 QCD의 D 관점에서 재고 관리, 수요 예측 같은 것들을 할 때 시계열 분석을 수행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시계열 분석은 기본적으로 시간에 따른 연속형 변수의 예측 및 트렌드 파악을 목적으로 트렌드 파악을 목적으로 모델을 만들어내는 걸 시계열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제 뭐 레그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가져가셔야 되는데, 레그는 뭐냐면은 특정 시간 간격을 갖는 주기를 레그라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장비에서 받아오거나 또는 어떤 현장에서 데이터를 받아올 때 1단위로 데이터가 수집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저번에 봤듯이 10분 단위로 데이터가 수집되는 경우도 있고 1시간 단위, 4시간 단위, 그 시간 단위들이 있죠. 그 시간 단위를 레그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레그 사이에서 이 데이터 포인트들이 어떤 식의 트렌드를 갖느냐를 찾는 것을 시계열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타임 시리즈라고 얘기를 하죠. 타임 시리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계열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 레그, 어떤 특정 시간의 간격을 갖는 주기 사이에서 레그에서 데이터 포인트의 특성을 찾는 것을 시계열 분석을 수행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상성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시계열 분석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요. 하나는 전통적 시계열 모형. 이것도 그냥 작성을 할게요. 전통적 시계열 모형. 시계열 분석의 종류를 기법 관점에서 나누면, 이거 다양한 관점에서 나눌 수가 있는데, 뭐 기법 관점에서 나누면은 전통적 통계 기반의 시계열 모형,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 기반의 시계열 모형, 비모수 데이터에 대한 적용이 가능한, 그리고 혼합 시계형 모형. 혼합 시계형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전통적 모형에다가 신경망 알고리즘이나 머신러닝 기법 같은 것들을 섞어서 쓰는 거예요. 이 3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3가지로 크게 분해를 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 이제 전통적 시계열 모형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도 우리가 부르냐면은 로컬 모델이라고 불러요. 로컬 모델이라고 부르고, 얘 같은 경우에는 개별 시계열, 그러니까 개별값, 어떤 이 하나의 Y 시간에 각각의 개별 X 값들에 대한 시계열 모델을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걸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개별 시계열 데이터 특성을 활용하여 예측을 수행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모형이다 보니까 특정 시점이나 좁은 구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을 구축하고 예측하는 경우에 활용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 전통적 기반의 로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상성을 잘 따라야 한다라는 가정이 들어갑니다. 정상성이라고 불러요. 정상성. 이따가 한번 더 설명드릴 건데, 정상성을 잘 따르는 데이터에 대해 좋은 성능이 나온다. 이렇게 쓸게요. 좋은 성능이
도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이브 모델도 있고 ETS 모델도 있고 사리맥스, 뭐 V 아리마 또는 뭐 세타 모형,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이런 형태의 모델들이 있고요. 데이터 마이닝 기반의 시계열 모형, 글로벌 모델이라고 불러요. 글로벌 모델. 글로벌 모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시계열 데이터를 통합하여 공통의 패턴을 학습하고 예측하는 모형들을 데이터 마이닝 기반의 시계열 모형으로 우리가 풀어낼 수 있고, 그런 모델들을 글로벌 모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패턴을 학습하는데 적합하며, 단일 시계열, 우리가 위에서 전통적 통계 기반의 시계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이터와의 독립적으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만 적절하게 예측이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간의 상호작용을 반영하여 우리가 학습을 수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에서 얘기했듯이 정상성을 만족하지 않는 정상성을 만족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예측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한 번씩 들어보셨을 신경망 계열 모델 중에 많이 사용되는 순환신경망 알고리즘에서 쓰는 RNN 알고리즘, 순환신경망 RNN 계열 알고리즘들, 뭐 LSTM 모형 이런 것들, 또는 최근에 나온 신경망 알고리즘을 예를 들면은 뭐 트랜스포머 모델, 이게 GPT 모델의 기반이 되는 모델이에요. 이거 이론적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트랜스포머 모델이 두 가지 구성이 있어요. 트랜스포머 모델에 인코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디코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인코더 파트, 트랜스포머 모델의 인코더 파트를 이용해서 만든 애를 바트라고 하는 모델로 쓰는 겁니다. 바트. 들어보셨죠? 버트 모델. 우리 자연어 처리할 때 사용하는 버트 모델이 트랜스포머 모델의 인코더를 따온 거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챗 GPT 있죠? 그 GPT는 이 트랜스포머 모델의 디코더를 따와서 만든 애예요. 예. 뭐 어떤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만들어내는 파트를 디코더에서 쓰거든요. 데이터를 학습하고 데이터의 패턴을 찾고 데이터의 어떤 관계들을 파악할 때는 인코더를 주로 쓰고요. 그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만들어내고 제너레이팅 하는 걸 보통 디코더 파트에서 사용을 해요. 그 인코더와 디코더를 한꺼번에 묶어져 있는 모델을 트랜스포머 모델이라 부르고요. 그 트랜스포머 모델의 인코더를 활용한 애를 버트 모델, 디코더를 활용한 모델을 GPT 모델이라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챗 GPT는 트랜스포머 모델 계열 내에서 디코더 파트만 탁 떼와가지고 걔네들을 거대 자연어 사전학습 모델을 이용해서 만든 모델이 챗 GPT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이런 형태의 알고리즘들을 쓰는 데이터 마이닝 기반의 시계열 모형들을 글로벌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말고도 앙상블 모델 같은 것도 사용이 돼요. 앙상블, 우리가 그냥 전통적인 머신러닝 기법들 있죠? 앙상블 모델 같은 것들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사용하는 예제를 이제 좀 제가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혼합 시계열 모형이 있어요. 이 전통적인 통계 기반의 시계열 모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그 단기간의 예측, 좁은 구간의 데이터를 잘 예측한다라고 했었었죠. 그러니까 더 정확한 값에 대해서 잘 맞출 확률이 높아요. 얘 같은 경우는. 장기간의 패턴을 학습하는 데 적합하다는 얘기는 장기간의 트렌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얘가 증가할 건지 감소할 건지 또는 어떤 주기를 가질 건지는 잘 예측할 수 있지만 딱 구체적인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혼합 시계열 모형에서는. 그래서 이런 모델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페이스북에서 옛날에 만들었던 뉴럴 프로펫이라고 하는 모델, 신경망 프로펫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또는 TID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알고리즘들을 이제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전통적 모형과 마이닝 모형을 혼합해가지고 시계열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정확한 값을 예측함과 동시에 전반적인 장기적인 트렌드까지 고려했었을 때 우리가 모델을 구축한다라고 하면은 혼합 시계열 모형 같은 것도 사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도 똑같아요. 시계열 모델도 그러면은 얘 쓰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에 따라 다르고 목적에 따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개수, 이 레그 자체가 짧고 데이터가 적어, 데이터가 작아, 그리고 이 데이터가 많지가 않고 내가 한 줄에 그냥 독립된 데이터라고 가정하고 시계열 모델을 만들려고 해 하면은 전통적 통계 기반의 시계열 모형을 만드는 게 제일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근데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여러 데이터들의 항목들도 고려해야 될 게 많고, 그리고 데이터의 어떤 짧은 구간의 예측보다는 전체적인 좀 긴 장기적인 패턴을 파악을 해야만 하면은 이 마이닝 기반의 시계열 모형을 사용할 수 있고요. 혼합 시계열 모형도 한번 사용해 보겠다. 한번 비교해서 사용해 보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모델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우리 마이닝 기법이랑 쓴 거랑 똑같이. 근데 성능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데이터에마다 제각각으로 나옵니다. 대신 전통적 모형이랑 데이터 기반의 시계열 모형을 쓰실 때에는 항상 보셔야 될 게 요게 있어요. 제가 계속 얘기를 했죠. 뭐예요? 정상성을 잘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에 따라서 이걸 나눠서 가져간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이 정상성이란 게 뭐냐? 요거를 이제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성을 만족하는 데이터. 정상성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 이 의미. 정상성. 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냐면은 시계열 모델을 구성함에 있어 예측하려는 자료가 여러 통계적인 조건을 따르는 데이터를 정상성을 만족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비정상성 데이터, 보통 이제 통계에서 이런 시계열 분석을 접근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은 비정상성을 갖는 데이터를 정상성을 만족하는 데이터 형태로 다듬고 분석을 수행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상성에 대한 검정을 우리가 수행을 할 거예요. 전통 통계 기반의 모델을 쓸 때 정상성 검정이라는 걸 수행을 할 겁니다. 정상성 검정이라는 게 있어요. 어규먼트 디키 플러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ADF 테스트라고 하는 테스트 기법이 있어요. 정상성 검정을 수행하는 ADF 테스트. 이 테스트 기법을 수행을 해서 가설 검정을 수행을 한 다음에 전통적인 통계 기법의 모델들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정상성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통계적인 조건을 따른다라고 했는데 어떤 통계적인 조건을 따른다라고 하냐면은 이런 통계적인 조건을 따라요. 일정한 평균. 시간에 따라서 어떤 평균이라고 하는 값, 이 데이터의 전체적인 값들의 이 평균이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따릅니다. 일정한 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상성을 갖는 데이터는 평균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측에 용이하다. 일정한 평균을 갖는 것이 예측에 용이한 상황이 됩니다. 일정한 평균을 갖는 거. 어떤 숫자 데이터들이 일정한 평균 값을 쭉 갖는 게 전통적인 학습 모형을 이용해서, 전통적인 시계열 모형을 이용해서 예측하는데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이 시간에 과연 의존하는지 의존하지 않는지를 먼저 보는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 일정한 분산. 분산이 일정할 때. 분산이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 그걸 이제 우리가 정상성을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과거의 변동성을, 데이터에 의한 변동성을 잘 반영하여 시계열 예측에 용이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정한 공분산. 공분산이라고 하면은 각각의 이 시계열의 진폭을 뜻해요. 시계열의 진폭이, 각각의 시계열의 진폭, 각각의 시계열 진폭이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걸 뜻합니다. 공분산이 일정하다면 일정한 패턴의 시계열 자료 예측이 용이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정상성을 따르지 않는지를 ADF 보호하는 검정으로 검정을 수행을 정상성을 따르는 데이터에 대한 우리 이제 통계적인 뭐 시계열 모형을 만들고 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또 통계적인 모형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나눠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정상성을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냐를 우리가 따질 때 보는 시계열 패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계열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시계열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정상성을 판별할 때 사용하는 구성 요소를 시계열 패턴이라고 부르는데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준, 레벨이라고 부릅니다. 수준은 일정 구간에서의 시계열 평균을 수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세가 있어요. 트렌드는 말 그대로 시간에 따른 전반적인 경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경향성에 대한 방향을 나타내는 걸 보통 추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데이터가 증가하거나 시간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일 때 추세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추세가 있는 데이터는 정상성을 따르지 않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추세가 있다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거예요. 추세가 있는 거는 시간에 가면 갈수록 점점 증가하는 추세가 있다. 또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가 있다. 이런 거죠. 네, 추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 계절성이라는 게 있어요. 계절성. seasonality라고 부르는데 계절성은 뭐냐?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을 계절성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계절성이라고 하면은 연도, 분기, 월과 같은 일정 주기에 따라 나타나는 패턴을 계절성이라고 부르고요.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을 계절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두 분기마다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패턴이 있어. 우리 아이스크림 매장은 여름마다 매출이 올라갔다 내려와. 뭐 이런 것들 있죠? 우리 뭐 백숙집 같은 경우에는 7월에 가장 많이 팔렸다가 다시 꺾였다가 다시 7월에 팔렸다가 그런 어떤 특정 주기를 지속적으로 갖는 반복되는 패턴을 계절성이라고 부릅니다. 요게 과연 일정한지 일정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상성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절성과 비슷한 주기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사실 주기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설명드려야 되는데 왜냐면 주기로 계절성을 설명했기 때문에 주기는 추세와 비슷하게 일정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패턴을 주기라고 부르고요. 추세보다 짧은 기간 동안 나타나는 패턴을 주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기는 계절성이랑의 굳이 차이점을 두자면 주기 안에 계절성이 포함되는 개념인데 주기는 정기적이지만 계절성이 없는 주기도 있어요. 계절성처럼 정해진 주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불규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제 또 많이 확인을 하고요.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잡음이라는 걸 봅니다. 잡음. 노이즈라고 부릅니다. 노이즈. 시간에 따라 독립적인 데이터. 잡음이라고 하고요. 잡음은 설명 가능한 잡음, 그리고 설명 불가능한 잡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이 설명 불가능한 잡음을 백색 잡음, 화이트 노이즈라고 부릅니다. 화이트 노이즈, 백색
잡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시계열 분석의 구성 요소는 요런 식으로 이제 쭈쭈쭈쭈 존재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해볼 건 뭐냐? 이제 그런 기본적인 시계열의 구성이나 구성 요소들이나 종류나 정상성의 개념을 봤으니까 그 수주량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우리가 수주 일자별로 수주량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를 시계열 모델 모형을 만들어서 한번 예측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우리 ADF 검정, 우리 정상성을 만족하는지 정상성 검정을 수행을 해볼 거고요. 정상성이 만족되는지 만족되지 않는지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한 먼저 나이브 모델이랑 ETS 모델을 이용해서 시계열 모델을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